분석하며 실질적으로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평가를 내놓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0일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위거 항공모함 도입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후속 사업으로 계획 중이었던 LPX-2 사업이 기존 강습 상륙함 계획에서 항공모함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그동안 이탈리아의 경항모인 3만 톤급 카보우르급과 영국 중형 항모인 7만 톤급 퀸 엘리자베스급, 미국의 4만 톤급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모델로 거론되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하 배수량 3만 톤의 만재 배수량은 4만 톤을 상회하며 길이 약 260m 혹은 약 40m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보다 큰 체급으로 건조될 예정이며 와스프급보다도 큰 크기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탑재될 함재기는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기인 F-35B가 유력한데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 F-35B 20대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독도함 및 마라도함과 달리 전투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갑판을 특수 재질로 하여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으로 절충교역 방식으로 미국으로부터 항모갑판 제조 기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항공모함은 2030년대 초반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형 상륙함을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의 항모건조 소식은 세계 각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과 2017년 취역한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게 개조하고 있으며 2023년 완료할 계획인데 한국이 마찬가지로 F-35B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하자 영해가 작은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왜 필요한가? 한국은 항모를 운용할 능력이 안 된다라며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나름 진지하게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신화닷컴의 밀리터리 채널에 올라온 기사 내용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 항모클럽에 새로운 회원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한국의 항모건조 소식을 날렸는데요. 한국이 F-35B 전투기를 20대 탑재 가능한 3만 톤급 경항모를 건조할 계획이며 스키점프대와 수직 이착륙을 사용하는 항공모함으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같을 것이며 특정 수륙 양용 전투 능력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항모는 동력장치, 레이더 전자장비 방어체계는 독도급 상륙함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R&D 위험을 줄이고 조달 및 구매 비용을 감소시켜 가능한 빨리 전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항공모함은 경항공모함이나 최고급 스텔스기인 F-35B가 탑재되어 대형 항공모함의 견주는 전투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경계했는데요. 중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미완성 항공모함을 도입해 2012년 6만 톤급 야오닝함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첫 국산 항공모함인 7만 톤급 산둥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항공모함 4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이 항공모함들에 탑재되는 함재기가 3세대 전투기 J-15라는 점입니다. 항공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다에서 함재기를 운용하는 것이고 항모의 위협 수준은 그 항공모함이 탑재하는 함재기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해 본 적이 없었던 중국은 함재기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할 생각이었는데요. 중국은 함재기용 전투기 기술을 갖춘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적대관계에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함재기를 도입할 수 없었고 그나마 친한 러시아로부터 서희 27의 함재기형인 서희 33을 라이센스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희 27의 라이센스 사업인 J-11 사업에서 러시아 측은 중국이 계약을 어기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중국과 더 이상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중국은 WZ-10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함재기 도입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손을 뻗어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서희 33의 원형기인 T-10K-3 시제기를 손에 넣었고 이를 분석하여 서희 33의 복제품인 J-15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제25는 껍데기만 서희 33의 모습이고 안에 부품은 중국산이 들어가며 성능도 원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25가 초도 비행을 하기 직전까지 러시아의 서희 33 라이센스 생산을 애걸할 정도로 중국도 본인들의 복제품의 성능에 상당히 만족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실제로 제25는 최소 4건 이상의 추락사고를 경험했으며 이 때문에 양산에서도 많은 차질을 빚었는데요. 제25는 2016년까지 20여 기가량 생산된 채 생산을 멈췄는데 이는 야오닝함 24대와 탄두만 40대의 훈련용까지 염두에 둔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며 두 척의 항공모함이 충분히 작전을 펼치기에는 어림도 없는 상황임에도 정작 제25가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제25의 성능에 문제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25는 올해 다시 생산이 재개되었지만 실제로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판 F-35로 알려진 J-31의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 필요한 함재기 소요를 메꾸기 위해 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을 미국의 개라고 표현하며 깔보는 중국이지만 세계로부터 외면당하며 함재기 도입과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비해 미국과 단단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곧바로 최고 수준의 함재기를 보유하게 될 한국이 내심 부러운 듯한 뉘앙스입니다. 또한 한국은 항공모함 제조 경험이 없지만 세계적 수준의 조선산업을 가진 선진국으로 이를 토대로 관련 경험 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말하며 항공모함 건조에 대해서도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한편 중국 언론은 태평양엔 한국과 친한 나라들밖에 없고 결국 한국의 항공모함은 중국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사실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일본의 이즈모급을 겨냥해 추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게 동북아 지역을 벗어나 인도 태평양 안보라인에 참가하기를 강력하게 주문하였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기도 하죠. 여기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차천통급 원자력 잠수함도 추진 중에 있어 차세대 한국의 핵심 군사력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단기적으로 중국 해군의 5세대 함재기의 전력화가 어려운 만큼 미국, 한국, 일본의 해군 전력이 중국에 큰 위협